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밴더입니다. 8월 2주차 위클리 교통 사브TV 위클리 교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비노선 누가 FI 신한 vs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비노선 신한은행 하나증권 격돌 건설사는 들러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게 부동산에서도 관심이 많고 실제 출퇴근에 GTX 구체적으로 신합 정관입니다. 사는 건설 투자자 주도로 하는 것과 금융사는 재무 투자자 주도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GTX 비노선의 경우 재무 투자자 주도 방식이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펀드 시험이 꾸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이 신한은행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초 대우건설과 경쟁이 예상됐던 포스코건설, 현대건설도 함께 승치기로 한 상태입니다. 신한은행은 앞서 GTX A 노선에도 재무 투자자로 나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금융이 또 이름이 나왔어요.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다른 건설사들과 협의 중인데요. 성사될 경우 신한은행, 하나증권, 만대결 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금융권이 인프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점 때문인데요. 여기에 금융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건설사들이 재무 투자를 진행하고 직전에 뛰어드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SBS 정답입니다. 예, GTX 비노선 신한은행 하나증권 격돌 내용은 이거였고요. 기사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비노선에 대한 사업 방식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 민간투자법 4조 BTO 방식입니다. 실제 시설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노선 대도시 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한 광역철도 사업임을 분명히 했고요. 이 구간에서 인천대 입구 용산역까지 40km, 그리고 심도는 40m, 지하 40m 이상, 그리고 더해서 상봉역은 재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영 구간, 경춘선 구간, 상봉역 이후에 마성역까지 23km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정거장은 건설한다. 그 내용인 거죠. 정거장 6개소, 인천대 입구, 인천시청, 부평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까지는 신설, 그 다음에 기존 경춘선의 별내역, 평내 후평역, 마성역은 개량해라. 그러니까 이 GTX 비노선이 쓸 수 있도록 개량을 해라. 그리고 차량 기지는 마성역 일대에 하나 신설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권은 40년 동안 니네가 관리를 해라 라는 얘기고요. 총 추정 사업비는 3조 8,421억. 그 다음에 추정이잖아요. 추정 총 사업비. 무슨 얘기냐면 기본 계획을 했어요. 기본 계획. 전체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 그 중에 일부는 재정. 국가가 돈을 다 들여서 하겠다는 거고, 일부는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으로 하는 사업 구간은 이미 지난 3월 달에 기본 계획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 구간은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7월 달에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가 다른 기본 계획 고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시설 사업 계획, 기본 계획,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기본 계획을 토대로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3조 8,400억 정도가 들더라. 그 중에 보상비가 사업비, 우리가 따질 때는 도급비, 그 다음에 공사비, 사업비,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제일 큰 금액이에요.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래서 보상을 제외했던 건설 사업비는 3조 7천억 정도. 그 중에 니네가 다 지을지 못할 거니까 국가가 보조해 줄게 라고 해서 국가가 추정했던 총 사업비 중에 50%, 1조 8,636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1조 8,636억까지는. 그래서 50%까지는 적용해 줄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얼마큼 요청할 건지는 니네가 잘 따져봐.
이건 뭐죠? 기본 계획 때 했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뽑은 추정 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민간 사업이 나와서 우선 협상제로 제안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도, 예상 어떤 시나리오도 다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면, 책자 이런 거 다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비도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공사비를 근거로 이것보다 늘리면 사업 선정이 되겠어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좀 줄여. 그리고 그에 따른 건설 보조금도 조금만 달래. 그런 게 점수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9개 정거장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왕숙역은 예외로 하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의 20%를 넘길 수 없다. 니네가 더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 봐. 그러면 아무튼 점수는 좋지 않을 거야. 그 얘기죠. 그리고 추가 정거장 설치도 가능해. 그런데 우리 건설 보조금은 최대 1조 8,600원까지야. 그 이상은 달라고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제한하지 마.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정 속도. 여기 정차하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모든 속도를 표정 속도라고 합니다. 평균 속도는 정차하는 것들을 빼둔 속도고요. 표정 속도는 정차까지 포함한 평균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80km 이상은 가야 돼. 거기에 맞게 수립해. 그리고 서울역 또는 청량역까지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 정거장은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어. 하는데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개까지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적어도 600억에서 많게는 1200억 정도 더 들 수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우선적으로 제안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것들은 국토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사업자가 쉽게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노선과 C 노선은 하나가 8량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B 노선만큼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6량만 놓고 가자. 다만 니네가 더 늘린다는 제안은 할 수 있어. 8량까지 내가 제안할 수 있어. 하지만 돈은 늘리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예, 네가 총사업비를 늘릴 수는 있어. 하지만 건설보조금은 이거밖에 안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운행에 쓰는 92회로 최소로 정형한 겁니다. 그 이상 가는 건 좋아. 니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무조건 적어도 92회 이상은 가야 돼.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과 이제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니네가 연간 얼마큼 사용료를 내. 그런 얘기입니다. 뭐 경춘선 구간, 그 다음에 뭐 청량리역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니네가 같이 내고, 또 만해하나 서부권 급행철도 GTX D노선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를 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 개량에 대한 부분들까지 니네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신호선과 다른 비율들 난다는 얘기고요. 4차 국가철도망 어떤 상위 계획들 다 반영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다 반영시켜라. 그래서 이런 노선이 짜졌다. 사업 구간은 인천대입구에서부터 용산까지. 그 다음에 상봉역 이후부터 마석. 상봉입니다. 망우가 아니고 상봉이에요. 그러니까 상봉과 만우의 역간거리는 한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옛날에는 망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상봉이다라고 확실하게 봐주시고요. 왕숙역은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간 거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왕숙 지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오늘 좀 깊이 있게 가봅시다. 그 내용들을 좀 보더니 한 번 더 볼 건데 요금은 현재 B노선과 C노선은 유사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km를 기준으로 2,730원, 그다음 5km당 228원. 전체 A노선, B노선, C노선 다 평균
전체 노선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간중간에서 운영을 한다, 아니면 끝에서 중심부까지 한다, 라고 했을 때 40km까지는 40km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30원 플러스 이게 10km잖아요. 30km를 가정한 곱하기 6. 그러면 약 1300원 정도? 맞죠? 250원, 뭐 500원. 맞죠? 500원, 1,500원 안 되는 걸로, 1,300원, 2,700원 합쳐도 현재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그러니까는, 역광거리가 한 40km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4,000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 그럼 기존에는 얼마큼 냈냐? 한 2,000원 정도 냈을 겁니다. 그래서 2,000원에서 요금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시간은 1시간짜리가 30분으로 줄어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선택할 것이냐, 시간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결정이 되고요.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보가 가능한 곳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돈을 같이 따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지하철까지는 이만큼 가고, 또 GTX역까지는 이만큼 가고, 중간에 낀 이런 지역들은 요금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달라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TX까지 어떤 추가 요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런 요금 체계, 여객 환승 요금 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체 배점을 1000점을 두는데 부대 사업을 둘 때 가산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설계 속도는 200km로 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 했던 사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춘천까지 가는 ITX 청춘 열차가 이 모델과 유사하다. 근데 거기는 여객 열차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지만, GTX는 여객 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개념의 옆으로 타는 정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 있는 정도의 이런 철도다. 그 안에 내부 구조가 틀린 거지만, 외곽의 모형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ITX 청춘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설계 속도는 200km고, 영업 운행 속도 80km, 180km 똑같습니다. 유사한 것들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분 간격, 첨두라는 건 출퇴근 시간을 말합니다. 평상시는 비첨두,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은 첨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상위 계획들을 다 반영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럼 뭐가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1단계 PQ는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2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기술과 가격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컨소시엄에서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오겠다라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흔들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본 사업에 대한 추정 건설 보조금 1조 8,600억을 초과하면 실격 처리. 이거 못 쓴다는 얘기예요. 최대 이것까지만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니네가 어떻게 하든 다 좋은데, 어찌됐건 돈은 이거 이상 달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기술 부분 550점, 가격 부분 450점, 그 다음에 플러스 50점. 정확하게 합쳐서 1000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많지 않다. 해봐야 10손가락 아니고요. 이 A 노선과 C 노선을 보면 포스코, 현대, 대우, GS는 잘 모르겠고 SK 이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현재 GTX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철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했던 회사들은 여러 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대표적으로 한 10개 정도입니다. 그러한 회사들에서 들어오는 정도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 계획이라는 건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들도 다 붙는다. 이 안에 것들 다 똑같다. 시스템 똑같다. 사람들도 비슷하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점수 배점 모두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철도 계획에 있는 점수들, 결국 철도 계획이라는 게 예전에 했던 게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기본 설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1년 정도 실설계를 한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설계를 한다. 그럼 여기서 제안했던 내용은 기본 설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기본 계획 때, 기본 설계 때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일단은 전체적인 노선에 있어서 노선이 좀 줄을 수도 있는 거고,
공사비가 줄을 수도 있는 거고, 역은 아까 픽스해 놓은 건 못 줄이는 거고, 나머지들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전체적인 사업비와 연관해서 얼마나 조금 더 줄여갔을 거냐에 대한 얘기들, 그걸로 점수에 대한 배점이 있을 거고, 나머지들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건설 보조금 수준이에요. 추정은 유사하게 나올 수 있고요. 부대 사업도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끌고 오려고 할 겁니다. 정말 이것들을 사업적으로 하려고 하는다라고 하면, 다만 이 건설 보조금 수준은 어떻게든 딸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 A 노선과 C 노선을 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A 노선 누가 됐죠? 신한 컨소시엄이 됐어요. 점수가 921점입니다. 그때 현대가 866점을 맞았어요. 한 53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뭐 아슬한 거보다는 신한 컨소시엄, FI 신한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신호선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938점, 그 다음에 포스코 843점, 그 다음에 GS 768점, 포스코에 신한이 함께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A 노선에 비하면 확실하게 앞서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까 그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핵심 FI는 신한이 재미를 봤어요. FI는 신한이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ABC 했던, 아니면 또 신한선 선언을 했던 현대, 포스코 다 붙어.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대우도 붙고, 이런 식으로 다 한꺼번에 붙고, 어차피 비노선은 좀 애매하잖아요. 사업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야, 복잡하게 서로 경쟁하지 말고, 맞죠? 적당하게 금액을 좀 받으려면, 경쟁하면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금액을 총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에서 이기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결국 공사비 싸움인데, 결국 건설보조금, 야, 조금만 줘. 국토부 좀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위에 이길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돈을,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줄이고, 건설보조금을 좀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둘이 붙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비노선 사업 잘 안 될 것 같은데 돈도 조금 받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야, 할 사람들 다 붙어.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사이드 하나 논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무튼 그래서 메이저들이 다 뭉친 거죠. 했던 사람, 디텍션 했던 사람들이 다 뭉쳤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게 하나, 그리고 살짝 영상에 롯데건설이 등장을 했어요. 이분들이 진짜 진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떨어져도요, 기본 설계 비용의 일정 비용, 자기가 쓴 돈의 일정 비용은 또 보존을 해줘요. 한 60%, 40%는 보존해줍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여러 개의 형태의 컨소시엄이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했을 때 무리하게 경쟁해서 가격을 낮춰서 들어가는 것보다 적정한 가격을 요청을 하면서 말 그대로 좀 다른 느낌의 형태의 방법으로 비노선은 끌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인천의 포스코가 아무래도 더샵, 포스코가 이런 것들을 인천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본사가 인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가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겠냐. 이 사업 구간이 인천 구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실제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한 깊이감은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경험해 봤던 이런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누군가 좀 이것들을 더 원하는 이러한 회사나 업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단계는 PQ, 그 다음 2단계는 보고서, 뭐 요약 보고서, 그 다음에 설계도서, 이게 기본 설계라는 겁니다. 통합보고서, 설계 도면, 그렇죠? 이런 게 기본 설계예요. 기본 설계를 제출한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본 설계 60%, 40% 지급한다. 떨어져도 주는 거예요, 돈을. 예, 떨어져도 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되든지 간에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제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구독을 하시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솔직히 지금같이 이 내용에 있어서 깊이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뭐, 신앙 콘서트에서 하는데, 추가역을 더 어디다 선정할까? 이런 것들, 그런 게 더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 제가 비노선 추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깊었습니다. GTX 여주 연장 현실화되나? 뭐니 했습니다. 여주 연장 현실화되나? 여주시입니다. 여주시가 인구가 한 11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지역에 갔을 때 여주와 광주 라인으로 GTX D 노선을 좀 Y자 형태로 끌고 가자라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주시가 좀 해달라 다시 한번 국토부에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경강선의 여주 원주 구간에 강천역이라고 또 있어, 강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역도 좀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을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 그리고 이것들을 노력하겠다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노선이 여기 없죠. 노선이 없어서 보면은 대충 여기서 놓고 좀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뭐 이건 제외하고요. D 노선에 대한 얘기, A 노선에 대한 얘기만 좀 놓고 봅시다. 삼성역이 있어요. 삼성역. D 노선이 이렇게 강남으로 간다. 삼성역이다. 이렇게 갈 거냐? 그렇죠? 고덕과 하남시청으로 갈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잠실에서 교산과 팔당으로 갈 거냐? 그렇죠? 요게 있었고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요 지선에 대한 본선보다는 지선이고요. 뭐 여주, 광주, 여주 이런 느낌 정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역을 기점으로. 삼성역을 기점으로. 그게 이제 D 노선입니다. D 노선. 요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러면은 A 노선, 현재 A 노선이 삼성으로 들어오는데 요거를 수서역에서 그렇죠? 현재는 수서역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GTX A 노선, 그리고 수서역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빠지는 수서 광주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수서 광주, 수광선이라고 불리는 수광선. 그래서 이것들을 A 노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없느냐? 삼성역에서 이거를 연결해서 갈 수 없느냐?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지금 여기서 Y자로 갈라져요. 지상으로 연결되는 SRT와 GTX로 연결하는 이 구간이 성남역 이후부터 들어가기 진입할 때부터 위아래로 동단상에서 보면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수서역은 위쪽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수서역이고 그 다음 여기 수서역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다가. 근데 이 사이에 이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또 일반 수강선은 또 일반 철도예요. 또 지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근데 이것들을 여기서 어딘가 분기해서 갖다 붙이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못하는 건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하에서 지하로 뚫고 가는 게. 그러면 이것들을 뚫고 가려면 여기에 엄청난 정도의 어떤 수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들이어야 되는데, 아까 여주에 대한 인구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들을
수요가 한정적인 지역에서 끌고 가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노선이 그나마 대안인데, A 노선 했을 때, 만약에 A 노선은, 이제 A 노선 이제 시간상으로 안 돼요. 시간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D 노선인데, D 노선은 삼성에서부터 아예 생짜 배기로, 이게 A 노선이라면, D 노선은 여기서 생짜 배기로 뭔가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갖다 붙여줘야 되는 느낌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또한 결국 수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다. 이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지역에서는 원할 수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말 가능성이 정말 어려운 거고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강한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GTX 추진단 내용만 이해합시다. 추진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라. 정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15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한 팀을 만든 거죠. TF처럼. TF에 만들어서 사업팀 ABC 빨리 해. 그렇죠? 기획팀 DEF 다시 검토해봐. 예, 그래서 TF 만들어서 ABC, DEF. 그러니까 이 철도국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여기다가 팀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같이 그냥 국장이 하고요. 예, 일단 여기 있는 사람 몇 명 빼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런 뭐 TF 하나 더 만들었다. 의미가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 예, 상징적인 의미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더 빨리 되는지 지켜보고 아무튼 국토부가 GTX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피력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른 사업 안 하면 안 하고 GTX 해. 그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천천히 해. 너 쉬어. 너 내년에 좀 이따가 해. GTX 너부터 해. 이거 얘기예요. 추진단 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GTX의 비중을 시장과 별개로 GTX 비중을 갖고 가셔야 된다. GTX 비중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GTX 비노선 FI 신안 하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이 달라요. 힘이 너무 달라서 뭐 지켜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위클리 교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